윤심 공천 없다. 떡잎 져야 새순. 어제 국민의힘에서 단수 공천자 명단이 일부 발표됐는데 용산 참모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부러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한 명도 발탁하지 않았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 19곳, 광주 5곳, 제주 1곳, 단수 공천자 25명이 발표됐습니다. 이번에 탈락한 사람들.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이승환, 여명, 김성용, 권오영은 단수 공천에서 제외됐습니다. 윤 정부 내각 출신 이영 전 장관, 박미식 전 장관, 박진 전 장관 등도 단수 공천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석동현 전 검사장은 아예 이번에 컷오프가 됐습니다.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당에서 석동현 전 검사장에게 사전 양해 내지는 선거구 조정, 지역 조정 같은 협의가 일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교감 없이 단숨에 컷오프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이를 두고 여당의 핵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윤심을 이번 총선에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라는 해석도 내고 있습니다. 일종의 의외인데 김광선 변호사님. 네. 그래도 한 명은 있을 줄 알았는데 단수 공천자라는 것은 굉장히 당에서 어떻게 보면 혜택이잖아요. 경선 없이 본선으로 바로 갈 수 있다라는 본선 티켓을 여기 있어 하고 주는 건데 용산 참모나 뭐 석동현 전 검사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친구인데 아예 거기 컷오프되고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이 제일 바라는 건 단수 공천 아니에요? 전략공천 단수 그렇죠. 공천. 그러면 경선하지 않고 그냥 무사히 갈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본선에서만 붙으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부담감이 줄어들고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경선 과정에서 돈도 많이 소비되고요. 에너지가 엄청 소비가 됩니다. 경선에서 쓴 돈은 보존도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전 경선 않고 전략 공천 받는 걸 모든 후보자는 바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선거를 좀 잘 아시는 분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렇죠. 내돈내산 경선 비용. 예. 이제 그런데 지금 의외의 결과가 좀 나왔어요. 25곳이면 이게 굉장히 많은 지역구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적어도 용산 출신, 친윤 이런 사람이 한두 명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 단수 공천 받으면 야당에서도 그건 비판을 못 하거든요. 예. 25곳 중에서 뭐 한 5명 정도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거 윤심 공천에다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한두 명, 두세 명 뭐 그 정도 들어가면 뭐 야당이고 어디고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명도 안 들어갔어요. 특히 송파갑에 석동현 전 검사장인데 윤 대통령은 굉장히 친원 사이고 예. 또 지난 대선 때도 상당히 역할을 한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송파갑 이번에 경쟁 치열했거든요. 그렇죠. 3파전. 그래서 송파갑은 그냥 석동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심지어 추미애를 보내서 우리 1대1 구도를 만들겠다고까지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이제 어그러진 거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공천에서 윤심 공천이 아니냐는 송파갑의 석동현 검사장이 공천 안 된 걸 보면 이게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젊은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북 험지에 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는 단수 공천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한 명도 안 됐어요. 험지 간다는 용산 참모도 단수 공천 안 해줬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가까운 사람이 또 한 명도 안 됐어요. 그리고 비대위원이거나 뭐 인재 영입한 사람들도 가서 다 경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인재 영입된 사람 입장에서 불만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고 하는데 한동훈 측근들 안 뽑았다.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보면 공천의 어떤 공정성, 시스템 공천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잘 지켜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끝까지 제대로 잘 유지가 되면 민주당 공천과 비교가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총선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유정 의원님. 근데 정작 이 송파갑의 현역 의원이죠. 김웅 의원은 그 SNS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이건 공천이 아니라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러니까 저간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나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석동현 전 처장이 40년직이라고 하는데 전혀 뭐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그냥 컷오프다. 너무 매정한 거 아닌가요? 너무 매정하다. 네. 윤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어떤 본보기였는지는 예. 모르겠지만
인간적인 정리상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음. 사전에 이렇게 된다라고 누군가는 알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치가 아무리 공천 앞두고 비정하다고 하지만 40년 지기한테도 이렇게 했다. 그러면 국민이 와 공정하다 이렇게 과연 끝까지 볼 수 있을까요? 김웅 의원의 SNS만 보더라도 뭔가 모종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첫째. 두 번째는 지금 논란이 없을 만한데 먼저 한 거예요. 지금 25군데 중에서 19군데가 서울이잖아요. 대체적으로 뭐 단수공천 줄만 한 곳에 그냥 준 것이고요. 네. 우리가 가요 무대 이미자 조용필 나중에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대목은 영남 지역이죠. 정말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국민의힘 공천의 최대 예. 관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빨리 줄 수 있는데 빨리 주고 열심히 먼저 뛰어라. 다 어려운 지역이니까. 자체 조사로도 몇 달 전에 서울에서 뭐 6군데 외에는 다 어렵다. 수도권 진짜 어렵다. 이런 말들 본인들 입으로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빨리 정리할 것은 해주는 차원이긴 한데 과연 이게 마지막에 영남 공천에 가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를테면 뭐 강남의 박진, 이원 뭐 이 두 사람이 있는 그곳은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가. 빈자리는 누가 채울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주목해야 될 점이겠죠. 진수 의원님. 저는 김유정 의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 발표하는 공천자 명단은 온 언론과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될 테니까 조금 이거 윤심 공천 아니야, 한심 공천 아니야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뒤 후순위로 좀 발표를 미뤄뒀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국민의힘의 단수 공천이라고 하는 거는요 두 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의 후보자가 그 복수가 아니고 한 사람만 신청했을 경우 이제 그 상대 지역과 이렇게 상대 경쟁자와 경쟁력 이런 걸 체크한 다음에 이제 단수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복수 후보가 있는 경우에 또 단수를 주는 거는 일단 한번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려서 1, 2위 간의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벌어진다던가 하게 되면 그냥 단수로 추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단 설명드리고 제가 이제 송파갑 같은 경우를 보면 네. 세 분 다 뭐 정치 고관여층들은 아는 인물들이지만 석동현, 뭐 박정훈, 안영환. 그렇지만 일반 주민 대상 그냥 여론조사를 했을 경우 저는 석동현 그 검사장이 과연 인지도가 얼마나 있었을까. 그거에 비해서 지금 단수 공천된 그 박정훈 전 앵커는 뭐 보수층한테 익히 알려진 그 방송사의 그 주된 앵커였기 때문에 인지도가 굉장히 높았을 거란 말이죠. 게다가 그 처음 그 공천 신청할 예비 후보 등록할 무렵에 거기 그냥 이번에 같이 단수 공천 받은 배현진 현역 의원하고 많이 돌아다니면서 거의 이 인지도 높이는데 굉장히 또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송파갑 같은 경우는 뭐 석동현 검사장한테 사전에 뭐 양해 이런 게 없었다 하더라도 일단 여론조사를 돌려보니 너무나 격차가 있었어서 그냥 박정훈 앵커로 그 단수 공천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예.